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보도했던 육성 신년사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흘간 이어진 당 전원회의 결과를 오늘 새벽 6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일단 매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해 왔는데 올해만 특별하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당 전원회의 결과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발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신년사를 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이유부터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신년사를 대신해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로 가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신년사를 언급하기에는 지금 북미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네.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결말이 지금 사실 지난 12월 31일이었는데 예. 그때까지 북한이 뚜렷한 성과를 내세우기에는 제재 때문에 북한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육성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국면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결속을 꾀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강한 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직접 말하기보다는 전원회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 보다 강한 북한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도 뭐 비슷한 이유로 보십니까? 이게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무슨 이상한 전례 없는 행동이 있으면 먼저 찾아봐야 될 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예. 1987년 김일성이 신년사를 안 했어요. 그때 네. 바로 전전날 12월 30일인 거죠. 1986년 12월 30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시대에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 것이고 그 배경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직접 대미 강경 노선을 발표하기보다는 이것이 북한 노동당 전원회,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 전원의 결의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을 의식한 약간 수위 조절 측면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주석이 집권했던 1990년 이후에 29년 만에 이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흘 정도 이번에 전원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네. 과거에 보면 전원회의는 하루 열리거나 한 이틀 정도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결정을 해내는 건데 이번에 나흘 걸리고 이런 과정들 보면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형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번에 좀 그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네. 예를 들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중앙위원들과 후보위원 정도만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방당의 도당위원장이나 또 농촌경리위원장이나 이런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북한의 그 결의에 찬 의지를 명확하게 담는다 할지 네. 또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다양한 그런 목소리들을 좀 취합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담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또 그 과정들을 또 여러 의견들을 좀 종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나흘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대미 부분에 있어서 또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관련돼서 매우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어떤 무력 시위도 북한이 그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한 일석이조, 삼조의 그런 목적을 갖고 한 나흘 정도의 시간을 전원회의 하려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흘 동안 개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전원회의 결과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북한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인데 좀 뭐 당연히 뭐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결국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네. 이번 전반적인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타이틀 자체가 정면 돌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맞대결을 올해는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전략 무기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전략 무기라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이야기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핵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위력까지 보여줬거든요. 예. 따라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분을 갖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과거 화성 15형,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한 화성 15형보다 더 향상된 ICBM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다탄두 기능이라든가 또는 고체 연료,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화성 15형에 이어지는 새로운 신형 ICBM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밖에도 그러면 또 저희가 전원의 결과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범출 박사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예. 북한의 앞으로의 이제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 북한이 행동을 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또 ICBM까지 가는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기 위해서 미국에 좀 공을 넘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략 무기라는 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새로운 전략 무기라고 하는 부분은 예. 지금 당장은 북한이 ICBM을 고도화시켜서 그것을 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지금 SLBM을 보다 수준을 높여서 발사 훈련을 한달지 또는 지금 이제 지난번 전략 무기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던 엔진 연소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면서 네. 그 시험의 내용을 공개한달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북한이 행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은 지금의 그 구조 자체를 끌고 가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선 레이스가 2월부터는 시작되기 때문에 예. 네.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움직여야만 북한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뭐 미국에게 연말 안에 새로운 해법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 전원회의 결과를 봤을 때 북한이 그 얘기했던 미국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뭐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뭐 결국 미국이 놀랄 정도의 충격적인 행동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 당장 1, 2월에 발사할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결국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3월 달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여러 군데 표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는 거죠. 그것은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넘기기 위해서 해야 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인 거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갖다가 보장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보다도 자신들의 안전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의 논리를 반박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것을 좁혀놓지 않으면 3월 정도에 있어서 한 번 더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명분만을 이야기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표현이 담겨 있지만 현실적으로 1, 2월 안에 타협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우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만 보면 네. 언제든지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좀 실현 가능성, 실질적인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결국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도 북한도 서로 입장 차이를 완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북한도 어쨌든 대화 여지는 열어두고 있는 것이고 예. 이번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북한은 두 가지입니다. 대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나는 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버티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 임기 1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버티기로 가면서 미국을 한편으로는 압박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 그것이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보면 사실 공을 미국에 던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 또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이 부분을 강하게 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나 또는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전략 무기가 도입되는 부분도 중지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그 행동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북미가 서로의 그 입장차들 이제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조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공을 미국에 넘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넘긴 공을 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국은 것처럼 이제 재선과도 그렇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을 갖다가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유리한 합의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제재를 먼저 양보해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언론이라든가 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거래를 했다, 소위 네. 말하는 배띠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그래도 가시적으로 하고 이 비핵화가 달성될 것 같다는 예측 가능성을 드러내 주어야지 좋은 거래를 했다고 하는 건데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화엔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다 하면서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지난달 비건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과 대화를 뭐 시도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계속 북한에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북한에서는 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으로 탓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과 북한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서 뭐 미국이 취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미국이 취해야 될 부분은 우선은 이제 크게 보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요구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통일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큰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의 중요한 군사훈련들은 좀 지금 이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자제한다랄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결국 북한 입장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답을 해내느냐 이게 이제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고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그 국내 지금 전략 무기들이 도입되는 예를 들어서 F-35A 전략 폭격기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의 도입을 중단하는 문제랄지.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뭐 그렇게 쉬운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예. 한미 간에 그 동안에 쭉 그 약속된 그 F-35의 도입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네. 또 우리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도 또 지금의 그 군사 무기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중지시킬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에 또 북미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많은 지금 대화의 그런 테이블들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테이블도 그렇고 예. 네. 공식적인 테이블들도 작동시키면서 그것이 좀 어렵다면 특사 파견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그런 대화의 루트들이 확보되면서 최소한 과거를 역진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 관리를 해나가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지금은 서로 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먼저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카드를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원회의 보고 결과를 좀 더 보면 북한에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 부강, 자력 번영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이제 북한에게 유리한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결국 당분간 제재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북한이 미국과 대치 국면을 가고 핵무력을 강조할 경우 제재 완화 가능성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 한 해 제재가 이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해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 그 노동당 뭐 중앙위원들이 결국 노동당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함으로 해서 네. 이러한 위기를 함께 돌파하자 그런 내용으로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봐야겠죠. 예. 또 이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한번 보면 직접 현장 시찰을 나갈 때마다 자력갱생을 주문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 북한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자력갱생을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절약 그리고 일단 모든 부분에서 이제 절약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제재가 지금 상당 부분 가해지고 있는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경로 자체가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회적으로 북한이 제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과거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지금 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핵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혁 개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예. 우리 한국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은 내부적인 결속을 통해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내핍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어떤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또 북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재를 풀면서 현재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상황들을 좀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 결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자력갱생 또 내핍을 강조하는 이 과정들이 내부 결속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국면들을 돌파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두 분께 이 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묻고 싶은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제재는 풀지 않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핵 도발이라든지 뭐 큰 도발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렇게 계속 교착된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까요? 뭐 당장 북한의 표현을 보면 1, 2월에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은 3월에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계기로 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월을 전후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군사적 옵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3월에서부터 한 6월까지가 상당히 서로 북미 간에 대치를 하면서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새로운 출구를 또 모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을 전후해서 무언가 새로운 대화의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벌써 이제 재작년인 거죠. 재작년에 네. 대화가 시작될 때는 북한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비핵화를 하겠다. 예. 물론 그 해석 자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석을 해줬어요.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 과거와 달라진 게 아닌데 아무튼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화를 끌고 왔는데 지금은 이 비핵화란 말을 북한이 잘 안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사실은 지금과 같이 대화만 이어가려는 접근보다는 이제 우리도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분간 대치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결국 중장기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핵화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는 3월을 분기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역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의 국면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어떤 실마리를 찾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 또 중국, 일본, 러시아 정부가 함께 지금 협력해서 가야 될 길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우선 당장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봅니다. 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어떠한 결정을 한미가 하느냐, 여기에 북한의 움직임이 많은 부분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 문제를 북미 실무회담의 재개, 그리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어떤 재개와 연계시키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북미 접촉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의 1년 정도 일단 중단, 또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군사훈련의 중단 조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예. 물론 이제 거기에는 북한의 호응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전제가 됩니다만 이제 그런 조건들이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동경올림픽이 이번 여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간의 지금의 상당한 그 어려운 국면들을 좀 풀어가는 그런 윤활유를 좀 확보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정부가 또 북측과의 또 많은 부분에서의 인도적인 협력이랄지 이상과의 상봉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또 풀어가는 이런 지혜도 요구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원회의,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와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